빛된 삶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초대석. 오늘은 드림시티 노숙자센터 우연식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 13번 출구에 위치한 드림시티 노숙인센터 선교교회의 우연식입니다. 네. 목사님 현재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생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노숙인 사역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구제선교기관에서 일했을 때 네. 미국에서 파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LA에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급식도 하고 이제 조그맣게 센터를 했었는데 그냥 노숙인들한테 먹고 자는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이발, 세탁, 그리고 짐도 보관해주고요. 컴퓨터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전화도 쓰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쑤시개 면봉까지 다 드립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네. 우리는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재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노숙인 사역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미국에 이제 파송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은 홈리스 역사가 한 100년이 넘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것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더 만들어서 네. 노숙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애초부터 노숙인들에 대한 어떤 선교 사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딱 노숙인은 아니었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엉겹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구제선교기관에서 이제 LA로 파송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파송이 됐는데,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미국에는 구체적으로 이 홈리스들에 대해서 어떤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따뜻해요. 우리나라는 예. 보통 80, 90%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네. 미국은 뭐 이렇게 맥도날드 앞에 있으면 같이 데려가서 햄버거를 사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우리나라 같이 차갑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네.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회가 아직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어서 노숙을 하냐 이런 식의 좀 차가운 좀 기운들이 더 많죠.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회에서 그들을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말씀을 또 제일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예. 사실 저는 1급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예. 우리 장애인들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미국에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이런 이제 서로 질문들을 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예.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노숙인들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노숙인이나 장애인을 적절하게 돌봐주면요. 네. 사회적 비용이 더 덜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시지만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네. 그 비용을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그냥 내비뒀을 때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의 30%, 20% 이 정도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굶으면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굶기면 더 사회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20, 30%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먹고 잘 수 있게 해주면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사고를 안 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게 적절하게 돌봐주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다 이런 그게 성립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당히 인상적인 게 미국인들에게는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저변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미국은 직장을 잃으면요. 네. 보통 월세로 살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쫓겨나고요. 차도 2달 동안 월세를 안 내면요. 차 리스를 해가지고 돈을 안 내면 바로 차를 가져가요, 그냥. 아직 사실은 한국도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많은 수가 정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 지금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 만약에 네. 그들의 부모가 없다라면 바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예.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좀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뀐 그 세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 방송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분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더 적게 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나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네.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도 선택해서 장애인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가 네. 같이 껴안으면 그만큼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따뜻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드림시티 노숙인 센터 예.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계셔요? 그 사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다양하죠. 뭐 주로 이제 바깥 분들은 대부분 술 먹어서 저기 한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서울역에서 이제 사실 광장에서 술 먹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분들은 한 10% 정도예요. 나머지 90% 정도는 대부분 온순하고요. 제가 보기를 반 이상은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바깥에서 사회 사업을 하다가 예.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가족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요즘은 막노동을 하려도 당뇨나 이런 어떤 혈압이 있으면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드림시티 우리 노숙인 센터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로 들어갔을 때 예. 어떻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는 24시간 운영을 하는데요. 이발, 세탁, 뭐 전화, 팩스, 컴퓨터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네. 이분들 물건도 보관해 드려요. 그리고 의료 진료도 해드리고 한방 진료도 해드리고 뭐 증명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니면 또 혹은 여기서 머물면서 불편할 것이 뭔가를 시라고 바늘 드리는 거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이쑤시개 드리는 거 얼마 안 들어요. 그 감기약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얼마 안 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교회에 오면서 꼭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주면 그분들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만큼 사회가 부드러워지고 또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 노숙인들이 여기서 잠을 잘 수는 없는 건가요? 주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좀 까다로운데 네. 술을 안 드시는 분이 회원으로 받아요. 회비는 없어요. 네. 회원으로 들어오면 하루 3끼 식사하고 잠자리를 제공해드려요. 좀 독특하죠? 저희가 하루 400~500명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데 네.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먹고 주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분들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네.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예. 바탕으로 이제 재활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재활하신 분도 있고 네.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까? 집을 마련하면 나가게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 가지인데요. 네. 보통 이제 집을 마련해서 나가면 저희 가장 좋은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보통 고시원이나 쪽방을 구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사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서 나가시는 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직장을 구하면 예.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화되니까 그렇죠. 월세를 얻든지 하여간 그 거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니 말이죠. 예. 쪽방을 얻더라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쪽방을 얻어서 나가는 거지. 네. 당장 뭐 돈 10만 원, 몇십만 원 있다고 나가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위치한 곳이 서울역 근처라고 말씀해 주셨죠. 서울역 13번 출구. 13번 출구. 그러면 누구나 다 거기를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네. 주무시는 건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좀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예. 술 생각이 나서 그게 드시다가 이제 들켰어요, 목사님한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역 인근에서 들키면 그날 바로 내보내고요. 뭐 청량리나 영등포 가서 먹고 티 안 나게 다음날 들어오는 거는 그건 뭐.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본인이 와서 광고하면 안 되죠. 나 이렇게 먹고 왔다고. 그렇게. 근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대부분들 고마워해요. 저희는 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저희는 따로 뭐 헌금이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무언가를 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각하다는 그 중에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거나 뭐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행패 부리면 내보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싫겠죠. 아무래도. 행패 서로 싫겠죠. 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 목사님과 다음 시간에 보다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끝으로 오늘은 시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노숙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 한 말씀 해주시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또 좋은 환경에서 진짜 바깥 세상 얘기로는 운이 좋아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좀 더 안 되는 거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내 친구 초대석. 오늘은 드림시티 녹스타 센터의 우연식 목사님과의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